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남편이 70대 후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몇 년 전에 뇌전증이 자주 발생해서 이게 노인성 뇌전증인 것 같아요. 약을 복용 중인데 술을 많이 마시니까 더 심해진답니다. 술, 뇌전증 또는 경련 발작을 악화시키나요? 이제 알코올 자체는 뇌의 흥분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술 자체를 마실 때는 경련이 생기지가 않는데 문제는 술이 깰 때 발생하는 거죠. 술이 이제 알코올이 뇌를 억제를 하다가 그 억제하는 기운이 빠질 때, 그러니까 술에서 깰 때 경련의 역치가 확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알코올이 깰 때 경련을 하는 면이 있고요.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국가가 경련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알코올 자체가 노인에서 뇌전증이 생기는 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고 알코올 자체가 또 이제 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술이 깰 때 경련할 확률이 높아질 뿐더러 경련과 관련되는 뇌혈관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분은 경련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이거는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알코올 섭취를 중단을 하셔야 경련이 또 조절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청소년이나 20대에서도 간혹 이제 이렇게 술을 먹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경련이 발생하는 게 사실 그 깰 때 문제도 있지만 술을 마시는 그 상황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으로 술도 먹으니까 약은 안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하고 또 그 술을 마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밤을 샌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경련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술을 먹으면 간으로 해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약 중에 일부는 술 때문에 대사율이 너무 빠르거나 또는 대사가 너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래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의 혈중 농도가 예상이 돼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먹게 하는데 술을 드시게 되면 약의 대사율이 너무 빠르면 약 혈중 농도가 금방 낮아집니다. 그럼 약효가 없는 상태가 되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코올을 먹으면 알코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 뇌를 좀 억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다시 아세테이트로 또 변합니다. 그런데 아세테이트가 많아지면 뇌가 깹니다. 각성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술 마시고 새벽이 되면 중간에 깨고 잠이 더 이상 안 오는 이유가 아세테이트가 이제 많이 변해서 그런데 문제는 뇌를 각성을 시키고 뇌를 흥분시키는 작용이 아세테이트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뇌가 흥분성이 강화돼서 경련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7세 박선현님께서 뇌전증 약을 드신대요. 뇌전 오기 전에 뒷골이 너무 아픕니다. 저게 전조 증상일까요? 비특이적으로 경련이 생기기 전에 두통 이런 식으로 전조가 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뇌전증이 오기 전에 머리가 아프다고 딱 정확하게 전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조라고 생각되는 두통이 없어질 때까지는 약을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을 드시는데도 머리가 아픈 전조가 계속 있으면 약 종류를 바꿔보신다든지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두통에도 도움이 되는 항경련제를 좀 시도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약을 조금 조절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뭐 약을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통이 정말 본인의 뇌전증 발작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이라면 저것도 작은 경련 발작이라고 생각이 돼서 약을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게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혹시 환자들이 좀 예민하거나 경련 발작이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있어서 긴장성 두통이나 일반 두통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아마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저 두통 증상이 전조라면 김동욱 교수님 말씀인 대로 철저히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금 불안하고 걱정이 있어서는 일반적인 두통이라면 그 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쓴다든지 긴장을 푸는 활동들을 스트레칭 같은 거 하셔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정맥, 그 심방세동이죠. 항응고제인 엘리키스를 복용하고 있답니다. 약을 복용해도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심장 질환입니다. 뇌졸중, 뇌경색을 일으키는 거의 3분의 1은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뇌로요. 뇌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병이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이 발작적으로 갑자기 빠르게 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피가 깨져 혈전이 만들어지고 뇌로 날아가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뇌경색이 생기는데 대뇌 피질, 꼭대기까지 혈전이 날아가서 혈관이 막히면 그게 뇌경색도 되지만
대뇌 피질의 손상으로 인해서 뇌전증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본인이 심방세동으로 엘리키스를 복용하셔서 뇌전증이 걱정된다면 심방세동을 잘 치료하시는 게 뇌를 지키고 뇌전증을 예방하는 경우일 겁니다. 또 뇌전증 환자가 부정맥 때문에 엘리키스를 복용한다면 같이 잘 복용해야죠. 엘리키스 자체가 뇌전증 약에는 영향을 거의 없는데 일부 뇌전증 약이 엘리키스의 혈중 농도를 좀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제 엘리키스는 심장내과에서 먹고 이제 항경련제는 신경과에서 먹으면 서로 거기에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과 선생님한테 이제 엘리키스를 먹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 항경련제를 선택할 때 엘리키스의 이제 약효에 영향을 주지 않은 약으로 가급적이면 선택을 해서 먹기만 하면 엘리키스나 다른 항응고제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전증이 더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경련을 해서 약을 드셨대요. 근데 약을 드실 때마다 느려지거나 깜빡거리거나 기분이 업다운해서 통제가 안 된답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이거는 그 예전에 약을 먹었는데 이제 지금은 안 드신다는 얘기 같고 또 병이 완치됐다는 얘기 같아요. 그 약이나 병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신 걸 보니까 네. 아마 지금 그런 기분은 이전에 치료 받았던 것과는 상관이 없을 걸로, 완치가 치료 그 종료가 됐다면 연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먹었을 때 생겼으면 그때는 약물하고 약물이 연관성이 있을 있겠죠. 수가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네. 거에 대한 질문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500ml를 10년 아침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1000ml 드시다는 얘기죠. 조절을 잘 되는데 케프라보다 부작용이 없는 좋은 신약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부작용이 있으셔서 이 질문을 올려주시는지 모르겠네요. 뇌에 쓰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 없는 약은 1도 없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갔는데 나한테 부작용이 있는 약가 문제인 거죠. 내가 본인이 드시고 10년 동안에 아무런 불편한 감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약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용량으로 10년이면 굉장히 잘 조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말하는 케프라라는 약이 이제 제형이 조금 바뀌어서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좀 불편하시면 주치 설명 상의에서 하루에 한 번 먹는 걸로 이제 조금 이제 1000mg을 하루에 한 번 먹는 걸로 바꾸는 거라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케프라가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위험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라서 좋은 약이니까 현재 부작용이 없고 조절이 잘 된다면 이 약 갖고 잘 조절하시다가 어느 정도 조절되면 약을 끊어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두엽 뇌전증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전두엽 뇌전증의 성공률이 어떻게 되고 완치가 궁금하고 후유증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두엽은 머리 앞쪽 뇌 경련이죠. 근데 전두엽 뇌전증이라도 치료가 잘 되는 타입이 있고요. 또 치료가 안 돼서 수술적인 진료까지 가거나 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뇌전증 안에도 가벼운 것과 아주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해서 치료율이 어떻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뇌전증이 측두엽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타입이긴 한데 왜냐하면 전두엽이 뇌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전체 유래인 거는 별로 그거는 그 원인이 뇌 손상인지 또 뇌 기형인지 그게 뇌 종양인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잘 치료하셔서 수술까지 안 가고 완치가 되면 더 좋겠고 혹시 수술을 권유를 하신다면 수술로서 완치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권유를 하신 거니까 자세한 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좀 조금 더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두엽이 아까 말했던 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육 운동하는 게 가까이 있으면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을 조금 이 위험도가 높아서 권유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